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 요 보이는 페이지 있죠? 요거 이제 쭉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려봐야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은 쭉 했지만 그거 갖다가 이제 직접 그려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건 정답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그것도 다른 거니까. 어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서 쓰는 뭐 DFT, DD, 뭐 미니스펙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 대한 거의 마지막 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잘 안 하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DFD를 그리는 그 구조적 방법론을 그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단위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제 모듈을 식별하고, 모듈 간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 그런 것이 원래 구조적 방법론이 원래 했던 것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거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그 단위 모듈만 식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이 진화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단위 시스템을 대상으로 고객과 대화하고 그리는 것, 모듈 식별하는 것이죠. 이건 원래 DFT 그리는 거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적 방법론을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큰 시스템을 대상으로 적용하다 보면 전체 시스템을 탑다운으로 분할하면서 DFT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또 약간 뭐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나요? 그렇게 한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내가 말씀드렸죠. 구조적 방법론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탑다운으로 분할하면서 그리는 법도 DFT도 적용하기도 하고 단위 모듈 할 때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DFD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단위 모듈별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거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레벨인데 좀 더 현실감 있는 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뭐 인터넷 서점이고 뭐 도서 파일을 전달해서 하게 하고 하는 거죠. 이런 건데 이제 이 컨설턴트가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단계별로 DFT를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금방 배우실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죠. 뭐 고객과 회의를 했더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 알았고요. 어쨌든 고객이 인터넷 주문을 하고 주문 받으면 정보를 파악해서 뭐 등록하고 뭐 보여준다. 요건 이제 앞에 거랑 비슷한 거니까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 요거 갖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객이 주문하고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주문을 하고 주문 정보와 도서 서비스 DB에 저장한다. 뭐 이렇게. 뭐 이건 앞에서 한 예랑 거의 비슷하죠?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그인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앞에 이제 지금 요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 내가 컨설트가 물어보는 거죠. 고객한테. 그 로그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 별도의 로그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주문한 날짜나 북 아이디 같은 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하니까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고객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문 받을 때 도서를 주문하는 화면은 누가 제공하나요? 그랬더니 그죠. 주문 받으면 도서 주문할 화면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주문 모듈에서 주문 받는 화면을 제공하기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뭐 불량 고객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DFT를 그리고 고객이랑 대화하면서 뭐 로그인 화면이나 넘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이 요런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로그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아이디 체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서 아이디를 넘겨주고 그럼 도서주문 시스템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문 화면을 얘가 보내는 거죠. 보이시죠? 주문 화면을 보내도록 되고 불량 고객 식별 여기서 하고 주문 저장을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럼 여기서 고객이 주문을 하려면 북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에 대한 뭐 일련 아이디 같은 거. 그거는 어디서 얻죠? 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객은 도서 북 아이디는 도서 정보 DB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어디서 써야죠. 도서 정보 DB. 그래서 가서 북 아이디를 체크하고 와야죠. 그 다음에 그 주문 화면을 주고 주문을 하면 그 북 아이디를 갖고서는 이쪽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북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그 데이트하고 타임은 어떻게 할까요? 뭐 주문을 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ER 모델을 이렇게 그렸어요. DFT를 그린 거죠. DFT를 그려놓고 고객이랑 얘기하면서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내가 두 개를 더 추가해 봤죠? 그럼 여기 또 보완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랬어요. 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 DFT를 그리는 과정을 보시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터레이션 하다고 하거든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문한, 가짜 주문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짜 주문이면 어떻게 하나? 가짜 주문이면 주문을 반려하고 메인 화면을 보여준다고 고객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 화면 누가 보여줘? 그러니까, 그럼 메인 화면 보여주면 되지 뭐. 고객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지금은 메인 화면이 없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도 하고 도서 주문도 가동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객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뭐, 요걸 좀 읽어보고서는, 그래요? 그럼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요? 짠. 메인 시스템이 나오고. 거기에 URL을 주면 URL을 나오고, URL에 대해서 로그인 시스템을 하고,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아이디를 얘가 넘겨주는 거죠.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가짜 냈잖아요. 가짜 냈는데 갑자기 로그인 시스템 나오지, 메인 화면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간단히 보셨겠지만, 자, 처음에 넘버링 하는 걸 보세요. 요거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1, 2, 3, 4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 화면에서 아이디를 넘겨주는 거는 이제 다른 작업이죠. 한 스테이지가 끝났잖아요. 사용자 인증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도서 주문 시에 넘어가는 거니까 넘겨주고 오더 아이디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주고 화면 주고 넘어오고 체크하고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요번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앞에서는 DFD를 그린 거죠. DFD를 쭉 그려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것까지만 쭉 해왔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려놓고 실제로 또 다른 방향에서, 그죠? 다른 방향에서 숨겨져 있는 로그인 시스템이나 메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보완돼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앞에 있는 이그젬플들을 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그젬플에서 여기서 보면 고객들과 컨설턴트와 고객의 대화 속에서 어떤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돼 가는지를 여러분이 요 예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지금 벌써 처음에 간단했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해졌죠.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주문 정보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매한 도서는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고객가 제공한다. 그럼 고객 딜리버리 시스템도 어딨나요? 그럼 또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고객 주문 도서 딜리버리 시스템이 또 따로 만들어져야죠. 그죠? 요 앞에 것들이 있었고요. 요 앞에 뒤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가지고요. 다시 할게요. 근데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앞에서 요거 딜리버리 시스템 있다는 것도 파악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 도서 서비스는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쓰는구나. 내가 저장해주면 여기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딜리버리 시스템 갖고 또 이것처럼 주문 시스템처럼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DFD를 그리는 거는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 앞에 얘는 이제 DFD만 쭉 그려왔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숨어 있는 기능들도 발굴해내는 거예요. 발굴하고 요 필요한 데이터들도 체크를 해서 명시를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발전돼 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도도 주문 시스템은 거의 끝났다고 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도도 딜리버리 시스템 또 고객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만들어야죠. 이거 똑같이 이것처럼 이것도 만들어야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GFD를 그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뭐 DFD를 통해서 하든 뭐를 통해서 하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요. 이런 과정을 하나씩 분석해서 발견해내고 발견된 것들을 연관시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컨설턴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요 정도까지 해서 대충 다 됐다, 얼추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뭐를 만드냐면 미니 스펙을 만들죠. 보이시죠? 미니 스펙을 만들죠. 저 보이시죠? 앞에 내용들을 앞에 요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을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요 정도만 있으면 뭐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여기까지 한 거 보면 요 두 개만 갖고 한 거죠. 그죠? 처음에 이거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요 두 개만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요것들도 해야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어본 거 갖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뭐를 하냐면 이젠 뭐를 하냐면 재고 관리 시스템, 검색하는 시스템 이걸 앞에다 추가를 하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요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추가를 했어요. 그 재고 관리 시스템은 통합 관리 DB가 있어요.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또 해요? 그 추가된 내용을 갖다가 미니 스펙에 반영을 해야죠. 빨갛게. 보이시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까지 한 거는 이거 앞에서 했고, 요거 추가했죠. 요번에 요 부분을 또 할 차례죠. 또 그려야죠. 뭐. 그래서 뭐 또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또 앞에서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DFT 그리는 게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잘 짜는 분들은 DFT를 잘 못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FT를 잘 그리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잘 못 짜고 뭐 사람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지금처럼 여러분들 처음에 요 전체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요 앞부분만 앞에 두 개만 갖고 그리고 그린 거 고객 얘기하면서 보완하고 보완한 것들을 갖고서는 비니 스펙 그리고 그죠? 그다음 그다음 요 두 개 갖고 또 거기다 또 추가하고 고객이 얘기하면서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고객이 뭐 숨은 것들 찾아내고 해서 또 보완하고 또 비니 스펙에 반영하고 요것도 또 만들어서 또 그리고 또 비니 스펙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FD를 그리는 것이고 크게 얘기하면 모델링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DFD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히 복잡했다고 하면 너무 심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앞에 조그만 건데 뭐. 근데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요. 커지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익숙해지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한 DFT 그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번 주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 하면서 그리고 고객과 대화하면서 추가된 용도를 추가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예가 있잖아요. 그 예를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원래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직접 못 해드리는 게 미안하고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 자체가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끝내면 좋겠는데 오늘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뭐가 더 있냐면 그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은 뭐 여러분 소프트웨어 강화에서 배웠죠. 시스템, 펑션, 액티비티, 뭐 타스크. 이거 배웠죠. 시스템 강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한 번만 개념만 집어드릴게요. 볼게요. 뭐 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구체적 방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느냐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뒤에 샘플을 보시고 나면 요건 이해가 됩니다.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와 연관된 시스템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대충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뭐 로깅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인사 DB 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컨텍스트 DFT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이제 펑션별로 쭉 나눕니다. 2단계 펑션별로. 그 다음에 펑션에서 액티비티를, 그 다음에 펑션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액티비티를 또 식별합니다. 보면 개발하고자 하는 3단계에서 이 액티비티를 식별합니다. 그 함수하고 액티비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3단계 식별하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펑션과 액티비티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같은 게 여기 양쪽에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로그인하는 것이 양쪽에 있다랄지, 그죠? 뭐 인사 DB 확인하는 거 양쪽에 있다랄지 이렇게 보면 같은 펑션은 다르지만 액티비티가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쭉 하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 액티비티별로 여기서 보시면 이 액티비티별로 이제 DFT를 그리죠. 외부 자극, 데이터 저장 이렇게 그리죠. DFT로 쫙 그려요. 그리고 나면요. 여기 보면 비슷하잖아요. 요거랑 요거는 BBB를 같이 공유하죠. 그죠? 요거랑 요거는 KK기를 공유하잖아요. 그죠? BD 여기 같이 있죠. BD 여기도 있네. 그죠? 요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하나를 액션 다이어그램으로 하고요. 액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요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BB 같죠? 보이시죠? 요거를 통합합니다. 보이시죠? 1, 4, 5에 대해서 B를 다 공유한다. 뭐 B 공유하고 B 모두 공유하고 한 번에 그림. 이걸 시스템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을 때 그리고 나면 이 액티비티 이 하나에 대해서 이걸 타스크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듈을 타스크로 식별하죠. 이건 액티비티가 되고 이건 타스크가 되는 거죠. 타스크로 식별을 하게 되죠. 타스크 식별하게 된 다음에 이 타스크를 갖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미니 스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과정들이 이제 전체 시스템을 갖다 그리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고요. 다시 한번 가만히 볼게요. 처음에 이제 그 컨텍스트 DFT를 그리고요. 그리고 요 시스템이 가지는 펑션들을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 식별을 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놓고서 다시 또 액티비티를 식별을 하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식별한 다음에 액티비티와 펑션을 연결을 하죠. 하다 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것도 보이시죠?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세 개를 뽑아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몇 개의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액티비티가 있네요. 그쵸? 그럼 이 액티비티를 뽑아가지고, 액티비티별로 이걸 이렇게 그리죠. 이걸 이제 액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면 액티비티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복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요것들을 중복되는 거를 통합해서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액티비티별로 이제 우리가 타스크를 만들죠. 그죠? 타스크를 만들고 나면 그거 갖고서는 이제 요거 갖고서 미니 스펙을 각 타스크별로 미니 스펙을 만들면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시스템을 DFT로 그리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지금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테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인사관리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연관된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콘텍스트 DFT 그렸죠. 그 다음에 2번 펑션을 분리하는 거죠. 인사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액티비티 리스트를 하는 거죠. 액티비티 리스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액티비티 리스트를 쭉 여기 보면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의 펑션들은 이런 펑션이 있고 액티비티가 이제 이런 게 쭉 있는 거죠. 그 액티비티 중에서 보면 직원과 관련된 액티비티는 이렇게 연관시키고, 임원과 관련된 액티비티도 또 연관시키고, 하청업체 연관시키고,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화면상 직원 펑션과 관련된 액티비티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액티비티가 됐으면, 그럼 여기서 보면 입력 시스템, 조회 시스템, 입력 시스템 하면 이제 뭘 어떻게 하고 보이시죠? 조회 시스템. 여기 보면 입력 시스템은 뭐예요? 입력, 조회 보이시죠? 그래서 입력, 조회 시스템에 대해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보이시죠? 그러고 나면 보세요. 입력 시스템에 보면 인사지표는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면 입력 시스템에서 인사지표 공유된다면 조회와 입력이 인사지표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하는 걸 그렸죠. 그랬죠? 그럼 요거 이제 액티비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액티비티별로 조회하는 액티비티별로 조회, 아니 입력, 여기서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입력에 대해서 이제 아까로 말한 것처럼 이걸 타스크를 쫙 그리는 거죠. 로그인해서 입력하고 추가하고 어느 집에 어떻게 종료하는 거죠. 타스크를 쫙 그렸죠. 그렇죠? 그 타스크를 그렸으면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DFT를 그려야죠. 그죠? DFT를 그려야 되고 너무 작으면 바로 미니 스펙으로 서술을 해도 되죠.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죠. 2.1. 그럼 2.1에 대해서 이제 로그인, 데이터 입력 보이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게 뭐냐면 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DFT를 그리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번 주에 좀 양이 많나요? 어쨌든 이것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절차를 가르쳐줬고요. 요 절차에 따라서 내가 예를 다 들어드렸죠. 컨텍스트 DFT, 펑션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한 다음에 액티비티와 펑션 연결하는 과정, 그걸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액티비티별로 액션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액션 다이어그램 합친 게 시스템 다이어그램이고, 시스템 다이어그램 그리고 나면 이 액티비티별로 이렇게 보면 타스크를 딱 그리고, 이 타스크별로 미니 스펙을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를 하나 이제 인사가이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이 두 번째 예를 든 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DFT 그리는 법은요. 꽤 유용하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뭐 언젠가 이제 회사에 가서 큰 DFT 같은 거 그릴 때 요즘 이제 현업에서는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이걸 쓰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요건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 쓰는 툴들에 대해서 요약한 겁니다. 뭐 제가 쓰는 건 요건데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써본 지 오래됐습니다. 학교에 와서는 잘 안 쓰죠. 학교 와서는 써본 지 오래됐어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여러분이 지난 한 3주 동안 저랑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이 뭐다, DFT 그리는 법, 그리고 DFT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 큰 규모에서의 DFT 그리는 법에 대해서까지 쫙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지난 3주간의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나중에 시스템을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 같은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서 거기에 내가 대화하면서 키워드를 갖고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구조적 방법론은 이번 주에서 끝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보공학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양이 좀 많긴 한데 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그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